Cybercrime isn't a problem you solve or a fight you win. It's a constant battle, fought every day. It's rats in New York, rain in London, delays in airports. It's a given. If you can be hacked, you will be hacked. Dave will open that phishing scam email. Sarah will access that public Wi-Fi, and you will be compromised. At Mandiant, we don't say this to be depressing or defeatist. We say it as motivation, as a reminder to solidify your commitment and to harden your resolve. Too many businesses are overwhelmed by the threats coming their way when they need to fully commit and never, never, never give in. That's where we come in. We counter every threat with a response, every probe with a shadow, every attack with an inspired defense. It's not enough to stop the breaches. We work to stop the attackers. This is the reality of business today, and we will be there 24/7, not just responding, but proactively preparing. We can never get ahead of cyber criminals, but we have the intelligence, the expertise, and the technology platform to never let them win. Stay relentless. 안녕하십니까. 맨디언트 데이 슬기로운 맨디언트 사용법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행사에 앞서 맨디언트 코리아 문형록 지사장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Zombie apocalypse. 오늘 본 행사에 참석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맨디언트 코리아 문형록입니다. 네, 오늘로서 저희가 맨디언트 데이라는 이름으로 세 번째 행사를 개최했고요. 뉴 맨디언트가 시작하고 2021년도에는 왼쪽에 보이는 화면과 같이 온라인으로서 저희 뉴 맨디언트와 맨디언트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전략에 대해서 소개하는 세션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저희가 1년 동안 지난 과정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비한 왼쪽과 같은 행사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했던 내용 중에 주된 내용들은 테이블탑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여러분들 회사와 기관에서 해킹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거를 한번 또 토론해보는 가상 현실을 만들어서 한번 토론을 해보기도 했고요. 또 맨디언트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과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럼 맨디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저 멀리 지금 보이는 화면과 같이 저 멀리 우리와는 크게 연관이 없지 않을까, 또는 우리 회사가 맨디언트와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더 맨디언트는 여러분들 가깝게 있고요. 말씀하시는 알고 계시는 국내의 모든 인더스트리에 저희 맨디언트는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가깝게 여러분 곁에 사이버 보안을 함께하고 있다라고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맨디언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대표적으로 지금 뒤에 보이는 화면과 같이 여러 개의 솔루션과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솔루션과 서비스를 다 소개할 것인가? 또 저희 나머지 멤버분들이 이 내용을 다룰 것인가? 아닙니다. 그러면 너무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기관과 기업에서 사이버 어택, 보안,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나열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저희 맨디언트가 제공드리고 있는 솔루션과 서비스가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맨디언트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한번 봐주셨으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 아마 보안 실무 담당을 하시고 아니면 중간 관리자 역할 또는 최상위 C레벨의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보안 현장에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잘못된 일을 처리하거나 의사결정을 했을 때 발생되는 여파는 꽤 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의사결정이 가장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이 왜 힘들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불확실성입니다. 뭔가 결정을 내리고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확실성이 없다라면 결정이 어렵겠죠.
또 확실성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모든 많은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그 내용 중간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에서 어떻게 맨디언트와 함께 확실성을 찾아가고 마지막에 확실을 가질 수 있을지, 또 가졌던 확신이 어떻게 검증이 됐고 잘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오늘 저희 세션에서는 꼭 그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서 좋은 내용을 갖고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으면서 저희 맨디언트 데이 2023년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 JPEG의 프레지던트 에릭 호우께서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로 한층 더 강화하는 사이버 보안이라는 주제로 오프닝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동시 통역으로 진행되오니 자리에 마련된 수신기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수신기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ello, very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Welcome to Mandiant Days. I have some Google colleagues as well who is sitting in front here. I'd like to just wave and say hi to everybody. So for those of you who join us online, thank you very much for choosing to be with us this afternoon. I understand that there are 500 of you who have dialed in remotely, connected to this seminar. So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So my job gives me a very, very special position because I get to travel. And when I travel to Korea, you know, it's really, really wonderful. It's not because of the food, but the people, right? So first of all, thank you very much for being so warm with all of us. So I get asked a lot of questions regarding Google, Mandiant, strategy, why Mandiant. So I thought I want to take this opportunity to share with you, why Google acquired Mandiant and what the strategy is for Google. And frankly, how can we help you as our customer, right, to defend against ever sophisticated cyber attackers. So the way ahead is about how we can help you to supercharge your cybersecurity journey with Google Security. So let me just share with you what's happening with Google. If you think about Google as a company, it's obviously one of the largest companies in the world, but it is also one of the most attacked company in the world. Why? Because if you are a hacker and you are successfully, if you are able to successfully attack Google, you'll be famous overnight, right? But what's more important is that it was a wake-up call in December 2009. Right? It was called an Operation Aurora. Basically, Google suffered a very, very crippling nation-state attack, right? And upon investigation, it was pointed to a very, very big country with a very sophisticated security, security expertise, right, in attacking other countries. So all of a sudden, Google realized that you are no longer defending and protecting your employees from a normal attacker. It is now a company against nation, right? How do you protect your company against a nation-state attacker who is extremely sophisticated, persistent, and very, very advanced in their capability? And the same thing are happening to not just Google, but to all of our customers globally, right? So today, you really need to think about your security posture and not just defending against a normal attacker, but also nation-state attacker. That changed everything for Google, right, in 2009. So it was a wake-up call. It was an awakening moment. So since then, Google has built and invested significantly in cybersecurity technologies, right? So starting with securing the platform to securing the workload for the company, as well as building zero trust architecture. And of course, with the recent acquisition of Mandiant, it significantly improved the capability of Mandiant in cybersecurity. Now, the idea is that Google wanted to build security across every fabric of Google infrastructure,
not just in the US, but globally, right? How do we protect not just machine, but people? So important thing is from Project Aurora, which is what happened in 2009, to now, there's been significant investment. As a Google employee, I must say that I feel very, very safe because our laptop today are running on Chromebook, which is very, very safe. And at the same time, we have zero trust infrastructure, right? Architecture that is designed to protect us. None of the Google employee will ever need to change their password unless you want to. There is no antivirus running on our PC because it slows down everything, right? So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at's the future of cybersecurity. So the strategy of Google really is to help our customer to improve, the impact and the speed of cybersecurity 10x, right? We want to do it on the Google scale, right? At the same time, we understand that cybersecurity is not about technology alone. It's not about process. It is also about the people, right? You need to have the people with the right skill set to power all of your technology, right? So with the addition of Mandiant, right, Google is in a very, very good position to help our customers to scale, right? And of course, Mandiant is very strong in threat intelligence. If Mandiant were a nation today for cyber threat intelligence, we would be the 6th largest nation in the world. Okay? No companies has more threat intelligence investment than Mandiant, right? So today, we don't just have human intelligence. We also have technologies that would automatically search internet and figure out, hey, by the way, of the 70% of all internet traffic that flows through Google, what are some of the threats that we can see, right? So, and of course, we believe that AI is the future. We want to embed AI in everything we do in order to help customers to do more with less. So, it was a transformational moment for cybersecurity industry when Google bought Mandiant. Don't just take our word for it, but Gartner analysts, right? If you believe Gartner says that with Mandiant, Chronicle, Simplify, and VirusTotal, many of you in the audience use VirusTotal. Maybe it's a free version, but it's also a paid version as well. Okay, but the point is, Google has an unprecedented opportunity to change the landscape and to disrupt this space, right? Cybersecurity has become more complex, right? It's not becoming easier. So it is our job. We see ourselves as Google to help protect them, to make you easier, to make your life easier, right? If we can integrate all of this technology seamlessly, it will make your life a lot easier. So imagine if you are able to use the same platform that Google uses to protect Google on your own environment, right? That is exactly the strategy of Google. That is exactly what we are trying to achieve, is to leverage on our experience, our technology, and our know-how in AI, and bring that technology and process and people to you so that you can be safer, right? Your business can run the same way and can be protected the same way as how we're protecting Google. That is the overall Google strategy. Mandiant is now part of Google Cloud, but our technology is not built for just Google Cloud, and in fact, it's not just built for cloud. It's built for multi-cloud, right? So the first thing that you need to understand is that when you partner with Mandiant, we're going to be very objective, right? Our goal is to secure the world. Our goal is to secure your environment. And we do that. We understand that many of our customers have a multi-cloud strategy. You don't just rely on a single cloud, right? A certain workload runs better on Google and others, right? So we understand that. So the solution that you can expect from Google will continue to be across multi-cloud and across on-prem customers as well. Here's a quick glance of what we have in terms of our solutions. On your left-hand side, you see the Mandiant solutions. These are the core solutions that we have, okay?
And the second tab really is about the Google Cloud security. Today, Google have a very, very sophisticated offering that we deliver to all of our customers globally, right? There's same technologies, there's VirusTotal that all of you uses, right? There's also zero trust technology that we use ourselves. There's only one development team inside Google that built security for Google, and we take that same team to build all of this technology to deliver to you. The third area really is in consulting services. Security today is really a global problem, right? It is not just about defending against threat that's happening in Korea. What happens in your neighbor at a keystroke will happen to you very quickly. So many of the companies that we work with have suffered ransomware attack. And many of them are experiencing tremendous amount of attack over many, many months, right? How do we defend against that? To do that, you really need to have people, companies like us, who have lots of experience helping other customers to defend against ransomware and incident response. Every year, we spend about 200,000 hours. If you translate that, it's about 21 to 23 years of experience every year that we do incident response. So that's really something. There's also red teaming. A lot of customers who are very comfortable with their own security posture, they would hire us to hack into their environment in order to tell them what are the key weaknesses are, right? And last but not least, there's also Google Cloud native security. So when you invest in Google, what we believe is that Google has one of the safest platform for cloud. And the way we do that is really to build in a lot of security technologies inside Google Cloud so that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it, right? We make it invisible, but you need to turn it on. For example, like technology like Security Command Center. So how do we supercharge your journey with Google Security? Well, the one thing that we know for sure is that first you need to start by knowing your environment, assessing and preparing your environment so that you know what are the key crown jewel that you need to protect. And second, you need to design and enhance your cybersecurity posture. Third, you need to build advanced technology to detect and prevent cybersecurity breaches. Last but not least, you need to continuously analyze and respond. We know that cybersecurity is a journey. It's not a point-in-time investment. You can spend $10 million buying cybersecurity technology today and still not be safe, right? It is a continuous cycle that you need to walk that journey with you, and Google is ready to work with you in every step of the way. Last but not least, I want to share with you that the ultimate goal for Google and for Mandiant is really to help you get peace of mind on your ability to maintain your business so that it continues without interruption despite the evolving cyber threat landscape changing, right? So this is something that we are very proud of, and we want to be a long-term strategic partner to many of our customers, and including yourself, right? So talk to us, give us an opportunity, and we'll be there working with you hand in hand to defend against cyber threat. With that,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your time today and enjoy the rest of the track. We have a very exciting track lining up for you, right? Next, coming up is actually Jinsuk. As you know, cybersecurity is about threat intel. It's about how do you leverage on intelligence to make decisions on how you respond to the certain risk to your business. So Jinsuk will talk about that, and look forward to enjoying the time with you for the rest of the seminar. Thank you very much. 이어서 최근 맨디언트에서 발간한 위협 인텔리전스 리포트인 Global Perspective on Threat Intelligence를 주제로 맨디언트 코리아와 노스아시아 기술 총괄을 맡고 있는 오진석 전무가 진행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맨디언트에서 기술 총괄하고 있는 오진석 전무입니다. 에릭 선생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셔서 좀 약간 감동받았어요.
아마 마지막 부분에 나왔는 구글 시큐리티하고 맨디언트 시큐리티가 잘 정리해 주셨는데 아마 느낌적으로 좀 아직 멀리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맨디언트는 맨디언트 어드밴티지 플랫폼이라는 걸 기초로 합니다.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죠. 이 플랫폼의 가장 기초가 근간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트렛 인텔리전스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강조하고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부분이죠. 이 인텔리전스에 관련된 많은 모듈이 있고요. 그러면 구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글은 뭐 대표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바이러스 토탈도 있고요. 그 다음에 GCTI라고 해서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인텔리전스 팀도 있습니다.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좀 더 나은 모양으로 보이실 텐데요. 아마도 잘 합쳐질 것이고요. 좋은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맨디언트 어드밴티지가 갖고 있는 시큐리티 밸리데이션 플랫폼, 보안 시스템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솔루션들은 구글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들인 여러 가지 많은 컨트롤들, 시큐리티 커맨드 센터라든지 리캡처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머라든지 이런 시큐리티 컨트롤들이 네이티브 컨트롤들을 또 밸리데이션에 연관시켜서 활용할 수 있어서 엔터프라이즈의 환경에서 통합적인 어떤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이 운영하시는 SOC 팀 플랫폼에 대해서 운영을 돕기 위해서 맨디언트도 오토메이트 디펜스 많은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클로니클이라고 하는 파워풀한 어떤 그 솔루션을 구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클로니클 솔루션 심스와 플랫폼은 맨디언트 것도 아우를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스크립트 벤더에 있는 솔루션들을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굉장히 큰 확장성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또 맨디언트 갖고 있는 컨설팅 조직, 컨설팅의 많은 서비스와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또 컨설팅 서비스와 또 하나의 시너지를 내면서 가장 큰 그림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큰 그림들이 계속 합쳐지고 변형되고 발전하는 방태로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이러한 진행들은 이제 지금 우리가 어나운스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이런 모든 그 포스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트렛 인텔리전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트렛 인텔리전스라는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성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맨디언트에서 이번에 이제 보고서를 하나 발간을 하게 됐어요. 보고서는 이제 글로벌 퍼스펙티브 온 트렛 인텔리전스라는 보고서인데요. 뭐 위협 동향이 어떻다, 북한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가 시장에 어나운스된 게 보통 지금 뭐 일반적인 커머셜 시장으로 한 5년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많은 벤더, 저희를 포함한 많은 벤더가 인텔리전스가 필요합니다. 구독하셔야 됩니다. 사용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시장에 얼마만큼 적용이 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서베이한 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베이는 그 C레벨을 포함한 임원급 레벨, 그 다음에 리더십 레벨에 1350분을 글로벌하게 모셔서 서베이를 했고요. 1350분은 맨디언트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 기업의 맨디언트 고객이 아니더라도 포함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계 지역의 13개 국가, 18개 인더스트리를 포함하고 있는 리포트입니다. 한국은 그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100명의 참석자, 응답자가 있었고요. APEC은 600명, 전체 1350명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여기는 한 30개 정도 한 항목이 실제로 서베이를 했는데 저희가 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아마 따로 세션 하나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 좀 재미있는 데이터를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게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조직은 아래 공격 그룹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는데요. 그 파이낸셜 모티베이션 그 공격 그룹에 대한 그 대응이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83%. 그죠? 그 다음에 핵티비스트, 어떤 그 핵티비즘에 관련된 그런 그 공격 그룹은 90%. 네이션 스테이트, APT 그룹들에 대한 공격은 우리 94%. 이거는 사실 거의 우리는 어떤 공격 그룹이 와도 대응할 자신이 있습니다라는 아주 강력한 서베이 결과입니다. 우리는 인텔리전스로 무장이 되어 있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라는 어떤 서베이인데 그 다음 질문을 보시면 어떤 국가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조금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다른 나라보다 라고 하는 결과를 봤을 땐 한국 기준으로 보면 북한하고 이란이 좀 높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차이나하고 이란이 좀 높았고요. 북한하고 러시아가 조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글로벌한 평가나 APEC의 평가를 봐도 50, 60%대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90% 정도 우리는 아주 완벽하게 대응합니다라는 것과 이 내용과는 사실 맞지가 않는 내용 중에 하나죠.
또 다른 설문에 보면은 응답자는 조직이 전반적인 위협에 대한 이해도가 개선돼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가 조금 잘 안 돼요. 이해도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포션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68%, 71%, 87%가 됩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수치와 이런 내용들이 설문 전반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안 맞아요. 서베이를 한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임원들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팀 리더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보면 실제로 우리가 위협 인텔리전스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실제적인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파인딩을 찾아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96%가 두 개가 있는데 위협 인텔리전스 품질에 만족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위협 인텔리전스는 충분합니다. 굉장히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죠. 96%는 보안 의사 결정자들이 그러니까 뭔가를 위협 인텔리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이죠. 못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96%가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중요한 것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품질에도 만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직이 그거에 인해서 많이 좀 뭔가 적응되고 개선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79%의 응답자는 어떤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검토 없이 비즈니스 디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매우 많이 이루어집니다. 79%면 거의 모든 상황에서 사이버 위협 따위는 그 비즈니스 선택에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고요. 67%의 답변자는 고위 경영진들이 결정권자들이 사이버 위협을 과소평가, 중요하지 않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7%는 보안을 담당하는 조직 전체에 위협 인텔리전스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가장 큰 과제라고 했습니다. 앞에 말했던 96%에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 것과 실제 현실은 큰 갭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반증이죠. 제가 요거를 이제 가지고 기자간담회도 진행을 했었고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내용을 분석을 한 3일 동안 보고서를 읽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뽑아내던 것인가.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제가 느낀 건 현실적으로 위협 인텔리전스를 이제는 많이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는구나 라는 현실을 좀 알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알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How에 대한 퀘스천이 여전히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잠깐 포즈 하면은 맨디언트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한 메시지겠죠. 맨디언트를 불러주시면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뻔한 메시지고요.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를 운영하고 투자하는 걸 극대화하려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제너럴한 것들을 많이 해야 돼요. PDCA 사이클도 돌려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검증되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액셔너블 체크를 하고 메저먼트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은 백서가 얘기하고 있고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디펜던스 어드밴테이지라고 해서 2021년에 낸 보고서에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잘 와닿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러한 여러 가지 테스트하고 액션을 취하고 검증하고 그러한 어떤 사이클을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위협 인텔리전스 하시고 만들 수 있는 영역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액셔너블한 아이템들을 각 기업마다 만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위협 프로파일링을 해서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적이 누구인지를 디파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는 전략들을 세워가는 방법들, 그리고 사이버 프로파일을 할 때 무엇을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조직별로 많이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그다음 많은 이렇게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제 다음 세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주실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지금 현재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우리 조직에 지금 위협 인텔리전스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뭔가 이제 명분을 쌓아야 되는데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궁금점이 있으셨다면 다음 세션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중간에서 브리칭 역할로 이렇게 인텔리전스의 중요성하고
그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에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긴 것들을 저희가 나머지 준비된 세션에서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에리코 사장님께서 이제 그 구글 시큐리티가 왜 변모했는지 맨디언트를 인수했는지에 대한 밸류를 말씀드렸고, 제가 글로벌 퍼스펙티브 온 트레트 인텔리전스 리포트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협 인텔리전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세션은 맨디언트가 알려주는 위협 인텔리전스의 정확한 정의와 실제적인 방법, 사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거스가 그다음에 또 우리 코리아에 있는 김승상 분께서 같이 발표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무슨 액션able 플랜을 만들 수 있을까? 실제로 뭘 우리가 액션able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필립 로우, 그다음 강량호 수석께서 발표해 줄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이버 전장에서 직접 겪은 실제 보안 사고 사례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적나라하게 재미있게 풀어주실 것은 또 스티브 레지안과 그 다음에 우리 신용훈 이사님께서 말씀해 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준비한 모든 세션들은 타이틀을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슬기로운 맨디언트 생활이라고 했던 타이틀이 있었죠. 약간 드라마 패러디를 하긴 했는데 매뉴얼 같고 어떻게 하면 맨디언트와 함께 보안의 어떤 모든 긴 여정들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한번 제시를 해보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맨디언트가 알려주는 위협 인텔리전스의 정확한 정의와 실질적인 사용 방법을 주제로 맨디언트 APJ Head of Strategy Sales 이골스 K와 맨디언트 코리아 Security Architect 김승준 상무가 함께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ey, good afternoon, everyone. I'd like to start with a bit of a historical look back into intelligence. And, Mandiant has been in this field for proper 15 years. When I look back at intelligence, we helped a lot of organizations, both governments and enterprise, to really benefit from intelligence. And we learned a few things. We learned that, first and foremost, you need a high quality and high fidelity intelligence. At the same time, we also figured out that intelligence process needs to be in place in order to benefit from that high-grade and high-quality intelligence. And in that lesson, we would like to emphasize today that those two components are essential for benefiting from the power of intelligence. And the next few minutes, I will try to elaborate why process and capability that you need to build is as important as the actual intelligence that you're getting. So let's start off by looking at what is actually intelligence. Oftentimes we think of intelligence as data, but reality is data is just a component in your intelligence creation journey. And you might be familiar with data if you look at, for example, military, that's a number of battle tanks, or in academia, it could be number of exam questions. So it is very important, but it's not yet intelligence. In cybersecurity, you would look at IP addresses or URLs being an intelligence. Now you go to the next step as you build this pyramid and you're looking at information. The defining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is its ability to look backwards and perform statistical analysis on the data that's collected. And examples in, for example, military and defense space would include battle tank capabilities, or in academia, you'd be looking at exam duration, or for instance, in cybersecurity, it would be malware or actor analysis and capabilities. That is still not yet intelligence. The final stepping stone in intelligence creation is predictive forecasts and evidence-based and contextualized analysis. And that's what intelligence is all about. The best way to think of that, if you come back to the military space, is to think of battle goals of opposing force or a troops morale. And consequently, when you look at cybersecurity, this would be tools, techniques, and procedures of cyber threat actors. Now, what's the ultimate purpose of intelligence? It's really to manage decision risk. If you're not using intelligence in that context, you're not benefiting from the most powerful asset that you may have for your organization. And decision risk is absolutely crucial at every level of organization, from executives to technical and operational stakeholders. Let's have a quick look at two types of intelligence that exist today.
The first intelligence, which we consider the pure play intelligence, is so-called adversary and risk intelligence. And that is basically a combination of intelligence around industry, threat sector you operate, as well as geographical location of your business. The output of that basically includes vetted, contextualized reports that you can leverage in your infrastructure and in your security workflows. As a consequence, a lot of that intelligence is used by SOC, by CERT, and by various other functions within your business. Interestingly, in the industry today, we also hear oftentimes that intelligence is what's called deep, dark, and surface web monitoring. Indeed, it is important. However, strictly speaking, it's not something that you can easily operationalize. And if you try to do that, it may lead you to quite an unpredictable outcome, something along the following lines, which is basically chaos. This is why having a process of consuming intelligence in the right formats, in the right time, with the right quality in a sustainable fashion is absolutely crucial to really benefit and to use intelligence to fight adversary that you face today. So again, coming back into the history and looking at why in the past deep and dark web monitoring has been at the forefront. In 2010s, when you look at the cyber underground, a lot of threat actors used to operate with the unchecked balance. There were no ransomware. The cyber underground was not populated by too many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intelligence agencies, and it allowed cyber criminals to really monetize their activity through cyber underground. This has changed dramatically in the last 7 to 8 years. And that's primarily because we started to see the rise of ransomware, a truly potent capability that threat actors using today to obtain enormous amount of money. And you have heard about Colonial Pipeline, you have heard about Kaseya, and various other breaches. These are the reasons why Cyber Underground today no longer has that return of investment that other means provide. And it's one of the reasons when you look at intelligence and when you look at obtaining intelligence, it is important to really understand that you cannot monitor or you cannot benefit from monitoring cyber undergrounds as you were able to do in the past. Again, to refresh your memory, the reasons why cyber underground data is of no particular value is primarily because data is duplicates. It's impossible to say whether it came from a past breach, and it's also very, very hard to determine whether this particular data can be forever destroyed by the actors. You cannot trust cyber criminals. Unfortunately, they do not have a code of conduct. So what is intelligence? Well, first and foremost, as we talked earlier, it's evidence-based contextualized insights. It's also only useful as your ability to operationalize it. Sometimes our advice as security practitioners is not to tell you go and buy intelligence, but in fact, ask yourself, can you operationalize it? Anything can be intelligence, even a conversation. It's what you do with that. Our job, our advice as a security company is to help you to make use of that. Intelligence from any source, from any vendor, it's really the most important component. So when you look at the use cases, and Jinsuk has flashed it earlier, there are quite a few that springs to mind. And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look at the return on investment of each of those use cases. If you look at the bottom, you will see that the ones that provide narrow return on investment tends to be of technical nature. They are very important and useful. You can enrich your SIEM, you can enrich your SOAR. It's super powerful, but it has a narrow output to you as an organization. And as you move along through this line, you reach the executive use cases. And that's where you start measuring your decisions or start informing your decisions with intelligence. And that's what we're truly aiming to achieve, is to get you to the place where you can use Intel to measure your decision risk. Everything else will follow. In the last 15 years, working in Afghanistan, in Middle East, in Asia, in North America, in Latin America, in Europe, we have learned lessons. We learned that intelligence is enabler. If you use it right, you will be ahead of attackers. You will prevail.
The threat profile is probably the most important intelligence service that you should consider starting off from. Threat profile is almost like a filter of the most important threats to your business. If you're familiar with the Pareto principle, 80-20 rule, it basically tells you and teaches you that you should focus on 20% of the threats that will contribute to the 80% of the damage or impact to your organization. That's what threat profile is all about. It basically overlays your internal organizational challenges with external threat landscape and impact and risk analysis. It's truly fundamentally powerful service. And when you look at how many times we've done threat profiles in the last decade, it is probably the most popular service for organizations that are willing to truly adopt best practices from the field. Because remember, intelligence ultimately comes from military and defense. And today it's adopted in organizations, in enterprise organizations, because it works in military, because it works in defense. And that's exactly what we're trying to advocate here. Think of that as a process. Think of any signal, any information, any report that you have, and how could you turn it into useful and valuable input to your business. If you're trying to enter a new market, if you're trying to deploy a new product, or if you're trying to establish a new business segment, intelligence can ideally be used to help your decision. In Mendiant, over many years of doing that, we have been trying to assist organizations to achieve that superiority and advantage of basically using intelligence in that particular way. Now, threat profile is a truly quite an exciting document, and here we'll just show you a very high-level blueprint. This is an example of a threat profile for semiconductor organization. I'm sure many of you would find it close to your home, because obviously South Korea is one of the leading semiconductors countries in the world. When we built this threat profile with that organization, we looked at basically those threats and risks that will most likely affect the business from a mission kind of critical perspective. And the idea behind it is to focus on vectors of attacks, likely threat actors, and likely tools that they'll use, and then overlay it against your threat profile. Basically look at what will be the risk that you absolutely cannot ignore. In this particular case, it's related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theft, which is associated with several actors with a nexus to North Asia, specifically APT 41 and 10, and also some of the specific tools and techniques they're using. How do we know it? Well, we know it because we track those threat actors for many years. However, why do we put it on threat profile? Not because we think so. It's because we, working with the organization, learned that from them that this particular segment, that particular business represents the highest risk. And that's why it's on the threat profile. So you see, it's a joint effort. It's never a singular one-way street. The threat profile is a combined effort to build something that you can use and operationalize over a period of time. In fact, the best cyber threat intelligence use case is cyber threat profile management at a strategic and executive level. Obviously, this is just a blueprint, so it's to show you the idea. However, as you look at the risks and the impact to the business, you start to see a pattern. On the left-hand side, you see a risk associated with information operations, and whilst it's important to take care of, at the end of the day, you cannot police social media. So the organization's decision is that that risk will not be stopped, and therefore they will not focus on removing that. So that's the principle behind threat profile. And if you do it right, this will be dynamic, live document. It will never be a static document. It will be something that you will always maintain and always use intelligence to update those risks in a programmatic, consistent manner. Now, we talked about threat profile being the centerpiece of intelligence-led security, but it's still merely a first stepping stone. What you see here is a consolidated view that was created after many years of being in the field and building those intelligence-led capabilities. The threat profile is a starting point,
But from then onwards, you need to decide where do you want to take your intelligence capability. That's why we help you to assess it. You also need to think about uplifting and enhancing both your processes, your people, as well as your operational objectives. That's why we have capability uplift advisory component that is used by modern organizations to do so. Training part is often overlooked, but without having qualified skill set, qualified capabilities and teams, it's very hard to make use of intelligence. And that's why training is also extremely important. And then, of course, actual subscriptions. And notice, we just talked a lot about intelligence, and we haven't even touched subscription, not a single time. This is where subscription fits. It's critical. It's centerpiece too. But before you even invest into intelligence subscription, you really need to think, can I make use of that? And if you follow that principle, the best practice that we've seen all over the world, you will undoubtedly benefit from intelligence. And then finally, for some organizations, it's unattainable to manage it independently. And we understand. That's why we're here to also help you to operate it for a period of time. Full-time, part-time, whatever you like. That doctrine that you see here is probably the best way to make every dollar you spend on intelligence, every cent that you put into your intelligence program work for you. And we really hope that through this conversation and dialogue we have today, it maybe give you some ideas around how to consider operationalizing intelligence in the next few years of your journey. With that in mind, I'd like to thank you. Kamsahamnida. I will pass it to my esteemed colleague Eric to talk a little bit more about intelligence and more specifically about an interesting intelligence use case which Phil Lowe will talk about, and that's security validation.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맨디언트의 김승준입니다. 이고스가 발표해 준 내용이 사이버 스레트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꼭 들어야 할 주옥 같은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런 사이버 스레트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실제 보안 사고가 발생한 뉴스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보안 사고에 대한 뉴스가 발생을 하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전화가 옵니다. 혹시 IOC 정보 있나요? IP 뭐 봐야 돼요? 해시코드를 뭘 봐야 돼요? 라는 질문이 줄을 이뤘다고 하면 최근에는 한국 보안 시장이 정말 많이 발달했다라는 느낌을 제가 느끼는데 최근에는 전화 와서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공격 그룹이 어디예요? 만약에 공격 그룹이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안 장비에 적용할 수 있는 IOC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최근에는 하십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의 아니게 계속 반도체 APT41이라고 하는 공격 그룹에 대한 얘기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저번 주죠. 미세 공정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에서 미세 공정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ASM이라고 하는 공정의 중요 기밀 자료가 중국 직원에 의해서 탈취가 됐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났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사이버 공격이 아니고 일반적인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하단의 기사를 다시 좀 자세히 보다 보면 ASML 자사뿐만이 아니라 공급사, 고객 등의 IT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고 일반적인 시스템 파괴라든가 금전적인 이익이 아닌 데이터를 빼내기 위한 멀웨어 또는 악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격들이 포함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사이버 공격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명시를 하고 있죠.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서플라이 체인 어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망가지고 데이터를 탈취해서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특정 요즘에 고도화된 공격 그룹들은 내부에 그냥 머무르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노이즈를 만들지도 않아요. 그럼 뭘 하냐면 중요 데이터를 그냥 계속해서 게더링하고 밖으로 빼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부에 있는 조직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간과하고 있을 수가 있죠.
비정상적인 데이터, 비정상적인 트래픽들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런 뉴스 기사를 저희가 접했을 때 보안 관리자로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앞에서 ASML이 반도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한국을 보면 지정학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미중 경제 갈등 중에 아주 미묘하게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미국에 더 가깝지만 경제적으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눈치도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그 외 여러 가지 산업들이 중국과 연계가 되어 있고 중국은 그러한 정보들 정말 침 흘리면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맨디언트 어드밴티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위협 인텔리전스에서 한국에 있는 이러한 기업들을 타겟팅하고 있는 중국 기반의 공격 그룹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런 공격 그룹들이 나와요. 15개의 공격 그룹이 나옵니다. 이 각각의 공격 그룹들이 자기마다 특색이 다 있고 그들이 사용하는 공격 기법, 절차, 툴 다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공격 프로파일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 APT41이라고 하는 이 공격 그룹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CTI에 대한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 관점, 그리고 운영적 관점, 그리고 전술적 관점에서 이 보안 공격 그룹에 대한 프로파일링 폼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가 전략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공격 그룹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조직을 어느 나라를 기반한 공격 그룹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특정 산업군을 타겟팅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중국,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파괴 공격이나 금전적 이익도 있겠지만 주요한 목적은 정보 수집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겟팅하고 있는 국가와 그들이 타겟팅하고 있는 산업을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개국과 21개의 산업군을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누가 왜 우리 조직을 타겟팅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인사이트를 약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공격 그룹들의 1차적인 스트래티직에 대한 인텔리전스를 확보를 했다라고 하면 이 공격 그룹들이 공격을 할 때 어떤 공격 기법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우리 조직을 공격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를 할 때 어떤 멀웨어를 쓰고 어떤 툴들을 사용을 해서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떤 취약점들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내부에 있는 SOC 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보를 보게 되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취약점, 그리고 IOC 정보들. 저희는 전술적인 인텔리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전술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저희가 전술이라고 하면 야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업 보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들의 IOC 정보라든가 취약점 정보를 이용해서 특정 트래픽들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는 택티컬 인텔리전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의 포맷을 하나 기업 보안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포맷의 정보들을 이제 계속 채워 나가셔야 되죠. 정보를 채우면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APT41에 대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술적, 운영적, 택티컬한 정보들을 이렇게 쭉 리스트업 하다 보면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공격 그룹들은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업투데이트된 최신 데이터가 보안 관리자들 이 데이터시트 안에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그렇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부에서 지금 보안 관리자들이 이런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를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맨디언트와 같은 전문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 1000회 이상의 침해 사고에 직접 나가서 조사 분석을 하면서 거기서 공격자들이 진행했던 공격 절차와 진행 사항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용됐던 멀웨어 그리고 툴들에 대한 데이터를
APT41에 대한 내용 또는 그 외의 공격 그룹에 대한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플랫폼,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보안의 체계를 강화하실 수 있는 하나의 초석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데이터만을 가지고 저희가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인텔리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업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뭔가 아직은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맨디언트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에서는 어떤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냐면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레포트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 레포트들은 APT41이라고 하면 APT41이 최근에 공격했던 공격 동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줘요. 최근에 발생했던 침해 사고가 있다라고 하면 그 침해 사고에서 APT41이 어떤 공격 기법들을 썼고 어떤 툴들을 썼고 어떤 멀웨어를 썼는지에 대한 최신 분석 공격 기법에 대한 분석된 레포트를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APT41이 속해 있는 중국에 대한 프로파일링, 중국의 그 외적인 정말 많은 공격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공격 그룹들이 최근에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산업군에서 어떤 공격자들이 공격하는지에 대한 트렌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뿐만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중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북한,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이란 공격자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특정 인더스트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아, 우리 조직을 타겟하고 있는 공격 그룹들이 이러이러한 공격 그룹들이 있구나. 몇 천의 공격 그룹들이 있을 텐데 그 공격 그룹들을 모두 다 우리가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프라이어티가 높은, 우선순위가 높은 공격 그룹들을 저희가 프로파일링하고 우리 산업에 큰 영향,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격 그룹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텔리전스를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맨디언트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학습하고 확인하고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실제 공격자들이 APT41이 반도체를 타겟팅하고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그들이 공격하는 공격 기법은 이러이러하고 멀웨어는 이걸 쓰고 툴들은 이걸 쓰고 있다. 라는 게 다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그 후에 기업 보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실제 그런 공격들이 들어올 때 우리 내부에서 대응하고 있는 보안 체계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잘 탐지하고 대응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제 다음 세션에서 세큐리티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안 체계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과 그들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메시지를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 대응 태세에 대한 확신을 주제로 맨디언트 APJ Security Architect인 필립 로우와 맨디언트 코리아 Security Architect 강양호 수석이 함께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ello. What I'm going to do today is just presenting you with how we use validation with intelligence, as well as show you some examples of use cases that we have presented over the APJ region. So security, intelligence, and validation. Several things we can provide today is it gives you the confidence for your organizations how we can stop and defend against adversaries targeting your organization. Also, if all our attacks that we use for validation is based on intelligence-led. And with that, we're able to take the evidence from the testing that we can do and apply that to give you decisions in your business on what to do with that results.
So some things that we can do with adversary, we can look at things like how many attacks are looking at your organization, how the industry is reacting to those attacks, etc. So moving forward, we can then start to look about what is the problem here. Today we have investments, a lot of organizations are investing in a lot of security technologies. They're also looking at efforts of putting people on board. The challenge here is today is we're getting a lot of breaches happening in the world. You're hearing in a lot of media. The thing is that what you need to look into is how effective those security controls are running or effectively working. And this is where we are coming to the term. To give you an overview of what security validation means is that today we have a lot of security controls. We have a lot of security controls in layers that are defending. What security controls don't do is provide the validation. And this is where security validation comes into play. We're actually trying to do proactively testing your security controls, but we're not actually trying to stop those attacks. We're actually measuring how well security controls are able to prevent that. So just based on our stats from our effective report, we've actually come across several stats. So for example, mission or missed reports, 53%, 74%. So these stats are very strongly showing you how validation can show you where those gaps are in your organization, especially with the SOC team. So security validation can provide you several things in play. Prove effectiveness, so we can run tests safely in your organization against the latest malware, against the latest adversaries or threat actors. And then we also have the ability to reduce your risk by identifying the gaps in your organization. So we've identified misconfigurations. We can then minimize by cleaning up those gaps. And then once we gather the data and the information, we can take that information and we can start to rationalize. So for example, we may have a technology that is actually providing better blocking than product A to B. So we can start to rationalize and better invest in the business and get a better return. So what I want to show you very much of a typical environment that we would see with validation being used. So here we've got on the left and the right, left and right is an environment, and in the middle we have several security defenses, in this example, networking. So we have various technologies from firewalls, proxies, DLP, and on the endpoint on the left, on the business zone, we have endpoints such as Carbon Black, etc. The key point here is that we want to test these controls to see how effective they are to block the attack that we're going to run through it. And this is what validation is purposely doing. So here we've got the attacker on the outside of the internet and the victim inside. And what we're trying to do is then run an attack that could be related to an APT or a vulnerability or a campaign that we want to test your controls in the middle. So what we do is we fire off these attacks, and as that attack goes through your controls, we want to make sure which control is actually providing the best defense in terms of blocking or detecting that attack. All that information is gathered into the validation platform, which is sitting in the middle of the diagram there. So validation is purposely there to do these checks, and this is just one of the many attacks that we can run through, and we can build up analytics and build up metrics on how well these will run. So what I want to show you here is how we actually utilize intelligence and validation together. So I'll take you through a very quick video of what you can see here. So here we've got our intelligence. We're actually taking the information from our intel, and we're actually going to start looking how we're going to use this intelligence. So the first thing we're doing is we're going to start targeting manufacturing. So we select manufacturing, we apply it. The next thing is what geolocation targeting. In this case, we'll select South Korea.
Once we've selected the criteria of manufacturing and South Korea, we have a list of attackers on our list here. And we want to make sure we got the latest one, so I've selected the latest one here. And here we've got UNC 1130, which is related to North Korea. And we have a lot of intelligence about this, so we can see that it's got a few malware and also targeting South Korean manufacturing. Now let's look into it a little bit more, and we can start to look at the details of the intel about UNC 1130. Here we've got information, we've got the IOCs, indicators, but here we've got validation. And here we've got about 60 different type of attacks that we've assigned that we know that we can use related to UNC 1130. And they're email, web, etc. So we click on the validation, and it takes us into the validation platform, which allows us to then take 60 of those attacks. Now, that's related to UNC 1130. Now, if we want to focus on areas of networking, I select in the product, I can select the firewall and IPS, and we're going to take the 60 and reduce that to 46 attacks related to networking. In here, we take the list of 46 attacks, and we're going to apply these attacks to the organization or your environment. So while we take these attacks, import them into the platform, and then we have those 46 attacks. Now, what we're going to do with this is then we can save this, or we can play this and apply this to your environment. And the way we do this is we select the source and the destination, which is the inside and the outside. So the example what I showed earlier in the previous slide, that's what we're doing here, is we're running an attack through your environment by selecting the source and destination. So we run this, and then what we're doing is we're firing off those 46 attacks related to UNC 1130 across your firewalls. And the purpose of this is to see how well your firewall is going to detect or block those attacks, okay? Now, another way we can do this is also showing you here how this is applied, is the inside to the outside, and you see the technologies we're testing is the firewalls and the proxies. So the next step I want to show you is once we have these attacks applied, what do you do with the information that's gathered? So what we can do is we take through the MITRE ATT&CK, through the validation platform, and we then select the critical access, in this case, and we're interested in that. So if we open that portal up, we can see the technology associated with critical access of that tactic. And then if we wanted to see which technologies are performing well in a particular technique, such as exploit and credential access, we can click on that and then show you how well your controls are performing. So they're doing very well, they're blocking and detecting all the attacks that we run. So this is just a very short example how you would actually utilize once you've run the attacks through your environment, and then understand how you can understand how your controls are performing. Okay. In this case, we've got going through the firewall. We can then go to the actual attack that we ran in the past, historically. Okay. And there's the evidence of the results. Okay. So what I want to do is take you through 3 case studies that we have across APJ. And the first one I wanted to cover off is a telecommunication company, and they're looking at security controls and evaluating how their security controls are performing. So the first thing is they run what we call a benchmark test, or using validation. And this organization has 2 security controls of endpoints, that's solutions they have. And the issue here is that they've got the running cost of running both of them. And they want to make sure they want to get the best protection of one security of endpoint control, but also reducing the cost of it. So the first thing is we fire off attacks across both of them, the exact same attacks, to make sure we're running them both the same. Step 2, we will then run and gather the results of those attacks. And step 3, we'll then measure how well those attacks perform, which one gave us the highest protection, okay? And last and least, we then make a decision on which one provides the highest protection. That will be our justification to remove one of the endpoint controls, security controls. So I'll just quickly take you through the steps of that.
And so security validation, step one, we throw the attacks to each of the endpoints. Then we gather the output, and then from there on, we measure those outputs, and then we then decide which one will give the highest protection of those results. So that's more of a cost advantage for your business and reduction in cost of running two solutions. Case study 2, we've come across as a manufacturing company, and we're really looking at how we're misconfiguring and workflow. So in this example, this company has a outsource to an MSSP, and they want to see how effective this MSSP is performing. First thing is the question you need to ask is, when you outsource to an MSSP, how can I measure my MSSP SLAs? Are they performing correctly? And the way this company has done it is, one, they prepared a series of APT attacks, a life attack that's targeting the organization, and we then ran these attacks against the defenses, which the MSSP is monitoring, and then these events would then go to the MSSP, and then from there on, we wait and see what the MSSP responds. So the question you need to ask, did the MSSP detect the APT attack that we assigned? Did it actually identify the APT correctly? And did it follow the incident response steps to mitigate that attack? Now, what was the outcome of that is that the MSSP identified a portion of the APT attack and missed the whole identification of the APT. And this showcases that the MSSP required some additional work or justification why they were allowed to continue working with this customer. So the step was here, we had validation, we ran the attack running a APT behavior, number of attacks. Then we ran this over various controls, the email, the networking and endpoint, and then from there on, the results were sent to the SOC team, which was outsourced to this MSSP. Now, that's a very simple use case that we use, but that was a way of justifying the next time how they could save cost or looking at a different MSSP, okay? Case study 3 that we've got in place is a healthcare, and we're looking at ways that this healthcare company works. So the organisation had a SIM, and it relied very heavily on the SIM to run operational detection. And if this SIM didn't perform correctly, that is a key point where instances may bypass, events may not be detected, or alerts may be occurring. So they used MSV to prepare and run these attacks by preparing a list of attacks that could be related to the APT that target the organisation. They ran the attacks against the technologies, and then they collected the information of those attacks from the defenses such as firewalls, and that went into the SIEM. Now the question was, did those attacks that we ran, were they matching in the SIEM? Did they arrive in the right time? Are they the correct attacks? Okay. So the point was they actually ran a few of these attacks to fine-tune their SIEM, and they eventually were able to make it more effective and also mitigated the risk or reduced the risk. If a real attack occurred, they were more prepared to react to the incident. So here we have security validation running. We have the attack coming across your security control. And then number 2, we would then run that across my SIEM, and then from there on, we repeat that over and over and over. And what we're trying to do is see if there's any misconfigurations for the SIEM, and hopefully we'll improve that by fixing those gaps we identified. So that's probably the 3 use cases that we come across, in our organisation, and there are many more that we can run MSV for. So what I'll do is like to say thank you for your time, and I'll hand this over to Ryan. Thank you. 마이크에 땀이 흥건합니다. 네, 너무 열정적인 발표 해주셨고요.
지금 이제 발표를 해주신 필립님께서는 APJ에서 MSV, 그러니까 바스 제품의 MSV의 영역에 대해서 가장 기술력이 있으시고 어떤 인사이트가 가득하신 최고의 기술자 분이시고, 그분께서 이제 저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은 MSV를 이용을 해서 우리의 조직에 있는 어떤 보안 솔루션들이 얼마만큼 우리의 의도대로 잘 동작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들으면 너무 복잡해요. 너무 어려운 얘기고, 사실 인텔리전스를 쓰고는 있다라고 한데 이거를 실제 우리의 업무에 어떻게 녹여야 될지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MSV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인텔리전스를 쉽게 우리의 제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안 솔루션들을 측정할 수 있는데 활용하는 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인텔리전스를 잘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제가 발표하는 시간이 중간이에요. 딱 중간이어서 지금 주무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조금 많이 이제 텐션이 늘어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제가 좀 중간 점검을 하고 넘어가고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당신의 기업에 위협이 되는 공격을 즉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인텔리전스, APT, 41, 언크, 블라블라블라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MSV로 즉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이것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당신의 조직의 방어 체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임원분들께서 뉴스 기사 보시고 저희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야, 옆에 회사 공격당했는데 우리 잘 막고 있냐? 라고 물어보시죠. 네, MSV로 시뮬레이션 하면은 네, 저희 잘 막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거나, MSV를 시뮬레이션해서 네, 저희 잘 막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잘 안 막혀서요, 이런 플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마침표로 저희가 대답을 할 수 있게 돼요.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이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 MSV는 이러한 이점 때문에 이미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스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러한 개념은 예전부터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제품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저희가 보안 솔루션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 구성을 하고 설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만들어 놓고 솔루션을 MSV를 통해서 최적화를 시킵니다. 최적화를 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최적화를 한다는 의미는 잘 탐지가 되도록 설정을 유지한다는 의미예요. 유지한다는 의미는 또한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투자 계획도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해서 한다라고 하면 최적의 보안 수준을 가져갈 수 있고요. 사실 바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브리치 어택 시뮬레이션이잖아요. 이거를 점검과 혼동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이러한 과정들은 점검처럼 분기별 한 번, 반기별 한 번 이렇게 해야 되는 대상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가장 효과가 극대화되는 그런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속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보안을 하기 위한 가장 큰 목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위협을 탐지를 하거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네, 두 가지예요. 저희가 보안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위협을 탐지하거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MSV는 이 위협과 위험을 관리하고 탐지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지식이 되는 인텔리전스를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러한 과정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안 환경을 이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보안 효율성이 이제 향상이 됩니다. 보안 효율성이 향상이 된다라는 의미는 당연히 우리의 탐지 수준과 위험 관리 능력이 올라가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발표를 마칠 거고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저쪽에
상품들이 이제 많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상품 이제 받으셔야 되니까 마지막까지 집중력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경청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맨디언트 코리아 신용훈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세션입니다. 저는 매번 마지막 세션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앞서서 스티브가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맨디언트가 침해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줬고, 그리고 맨디언트는 어떻게 그들과 함께 사고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 그리고 현재 온라인으로 맨디언트 데이를 시청하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나라 기업 또는 기관의 보안 담당자실 텐데요. 이런 사고 조사에 있어서 맨디언트가 함께 조사하는 과정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이 물론 해외에 살아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고, 우리한테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고, 그 조치하는 과정에서 맨디언트는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타이틀처럼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슬기롭게 맨디언트를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서비스들을 소개해드리면서 본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금 스티브가 얘기한 세 가지 사례의 침해 사고들이 만약 우리한테도 벌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다크웹에 우리의 민감 데이터를 판매하는 글이 게재됐다면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 요즘 저희한테도, 저희 인텔에도 다크웹 모니터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알기 위해서 이제 다크웹 모니터링에 대한 문의들이 많으신데요. 이거를 최대한 빨리 모니터링해서 이런 것들을 내리시기 위한 방법들을 찾으실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해커 그룹과 샘플 데이터를 받으셔서 이 민감 데이터가 진짜 우리의 데이터가 맞는지를 확인하실 겁니다. 근데 맨디언트는 사실 그런 과정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부 데이터가 외부에 유출됐다는 거, 그 과정에서 분명히 공격의 유출의 통로가 발생했다는 것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 내부에 여러 조사들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침해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어떤 조치들을 취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특정 서버에 웹쉘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아니면 우리 내부의 특정 서버 IP라든지 PC IP가 외부 C2 서버랑 통신한 이력, 그리고 지금도 통신을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보안 담당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까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더 많은 피해를 줄이고자 지금 현재 웹쉘이 있는 서버를 재설치를 하실 거고요. 외부 C2 서버랑 통신하고 있는 IP들, 외부 C2 서버에 대한 어떤 서버인지 당연히 확인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신을 못하게 방화벽이라든지 IPS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는 것으로 1차적인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스티브도 얘기했지만 가장 상상하기 싫은 상황인데, 만약에 랜섬웨어를 당해서 다면적 금전 탈취 공격을 우리가 받는다면, 제가 이걸 쓰면서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많은 생각이 들겠지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피해받은 시스템을 빨리 복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받은 시스템을 복구하는 동안 해커들은 이미 확보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아까 스티브가 얘기해 준 예를 들어서 재무, 인사, 생산 라인에 대한 다방면적인 공격을 실행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열심히 피해를 복구했다라고 한들 그들은 이미 확보한 공격의 통로를 이용해서 그 똑같은 시스템에 똑같은 공격을 가해서 결국엔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사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맨디언트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물론 그 상황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맨디언트라는 전문 기업과 같이
이게 왜 발생했는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는지, 이게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과거의 흔적인 건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타이틀이 슬기로운 맨디언트 사용법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맨디언트가 도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서비스 몇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스티브의 사고 사례에 대부분 나왔던 사고 대응 서비스와 치매 진단 서비스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맨디언트는 매년 700건 이상, 저건 제가 좀 과거 데이터를 본 건데 조금 올라오기 전에 확인해 봤더니 매년 평균 1000건 이상의 광범위한 산업군에 대한 조사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조사 경험 자체가 맨디언트의 분석 능력을 인정해주는 어떤 잣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있는 부분, 이런 조사에서 얻어진 여러 가지 축적된 노하우라든지 공격 그룹에 대한 기법, 공격 툴, 그리고 IOC 값들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위협 인텔리전스에 다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석가가 어디에 가서 어떤 상황을 분석을 하더라도 이런 축적된 위협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각각의 분석가가 평준화된 분석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순환 체계의 맨디언트만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체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디언트가 일반적인 치매 사고 조사와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통의 치매 사고 조사라고 하면 의심되는 서버라든지 의심되는 어떤 네트워크에 대해서 포렌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맨디언트는 기본적으로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기반의 전용 분석 툴을 이용해서 특화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포렌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저런 전용 분석 툴을 이용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1000대 이상의 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고요. 엔드포인트와 네트워크의 이벤트와 트래픽을 같이 분석하기 때문에 과거의 흔적인지 그리고 현재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치매 사고인지를 명확하게 진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포렌식을 하지 않다 보니 저희가 한국에는 아직 직접 이런 치매 분석가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랑 계약을 하시면 에이펙에 어디에 있는 글로벌하게 어디에 있는 분석가가 뛰어난 분석가가 이제 한국에 와서 할 수도 있고 원격으로 붙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저런 엔드포인트라든지 네트워크 기반의 전용 분석 툴을 이용하기 때문에 꼭 한국에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들을 저런 툴을 이용해서 스위핑을 하고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반만 마련해 주신다면 원격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상황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사고 대응 서비스, 치매 진단 서비스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릴 사고 대응 서비스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 조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의료 사고가 났을 때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중요한 시간을 절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고 대응 대비 서비스는 맨디언트와 약간 1년 아니면 2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사고 조사 시간에 대해서 100아워, 200아워 이런 식으로 정해진 SLA에서 계약을 체결하시는 거고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24시간 365일 저희가 사고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시면 함께 조사에 참여해서 SLA 기준이 보통 2시간 아니면 4시간입니다. 2시간 내지 4시간 안에 투입돼서 이거는 사고가 맞습니다. 이거는 아직 사고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라는 판단과 함께 나머지 모든 것들을 같이 분석을 해드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게 보험과 같은 서비스인데 이게 무슨 메리트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사고 대응 사전 준비 서비스 때문에 저는 이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가면 어떤 서버가 의심되는지 정황도 나올 수 있고 한데 분석을 하려고 하면 로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보안 담당자들이 계시는데 인력의 변화도 많고 서로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업무를 해야 될지 디파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초기 대응에 많은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대응 서비스 안에 사고 대응 사전 준비 서비스라는 이 작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서 우리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인 조사를 그런 조사가 가능하게끔 하는 추가적인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객사의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로깅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로깅을 하고 계신지, 그것들이 저희가 조사할 때 충분한 건지, 그리고 어떤 탐지 기술을 어떻게 탐지하고 계신지, 그리고 내부 시스템은 어떠한 아키텍처로 되어 있으신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같이 얘기를 나누고요.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보완하는 것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사를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또 코멘트를 달아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R&R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각자의 R&R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협의를 통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컨설팅 개념의 별도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그리고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사전 연습해 볼 수 있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사전 대응 서비스를 저희가 같이 진행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조직이 상황이 모두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충족될 수 있게끔 저희 컨설턴트들이 맞춤형으로 따로 설명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고 대응 대비 서비스를 했는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랑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맨디언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컨설팅 서비스를 그 남은 시간 안에 다른 서비스로 전환하셔서 쓸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A라든지 IR은 어차피 벌어지지 않은 거고요. CA가 될 수도 있고요. 예전에 저희가 맨디언트에 소개드렸던 테이블탑 엑서사이즈가 될 수도 있고요. 레드팀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맨디언트 컨설팅의 약 반 정도를 줄여놓은 겁니다. 다 쓰면 너무 디자인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그래서 정해준 저희랑 계약하신 시간 안에 얼마만큼 새로운 서비스를 계약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맨디언트와의 어떤 공동 계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셨는데 맨디언트가 갖고 있는 어떤 침해 사고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리고 누구나 침해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맨디언트 코리아 문형록 지사장의 클로징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형록 지사장을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용록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왔다는 건 끝난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한 2시간 동안 경청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시작과 동시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실 때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검증을 하고 보완을 하고 다시 돌아가실 겁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아마 정보를 찾고 지인에게 물어보고 레퍼런스를 체크한다든가 많은 것을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이버 시큐리티에서는 저희가 얘기할 때는 인텔리전스라고 얘기를 하겠죠. 인텔리전스를 갖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무엇을 해야 될지 또는 동향은 어떤지를 알아보게 될 텐데, 자칫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다크웹을 인텔리전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크웹도 또한 활용하고 참고해야 될 내용이긴 하겠지만 다크웹을 믿고 다크웹만 갖고 일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 생각에는 그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일밖에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크웹을 참고하되 인텔리전스를 가지고서 업무에 활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가 했던 내용들이 처음에 이러한 왜 인텔리전스가 무엇이고 인텔리전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계획 실행 단계, 실행을 하고 났을 때는 확신을 하기 위해서는 검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밸리데이션과 같은 툴로 인텔리전스 기반의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한 실행이 제대로 동작이 됐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동작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면은 대응을 하고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텔리전스 기반의 밸리데이션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격자들은 지금도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빨리 대응을 하고 그 대응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맨디언트가 그 해법을 제안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요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오늘 약간 날씨가 쌀쌀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곧 봄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공격, 어택, 침입, 사고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너무 삭막합니다. 그래서 좀 이쁜 화면을 그렸고요. 봄날 흩날리는 벚꽃처럼 저희를 아름답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광고 아닌 저희 다음 플랜을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항상 이 행사를 마칠 때마다 다음에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해마다 RSA 컨퍼런스를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4월에 또 RSA 컨퍼런스가 계획되어 있죠. 저희는 해마다 RSA 컨퍼런스를 가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많은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편이라든가 호텔 예약 대행, 사소한 것이지만 또 처음 가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희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일을 하고 맨디언트라는 브랜드와 이름을 계속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글이 하고 있는 시큐리티에 대한 세션 브리핑, 또는 맨디언트가 계획하고 맨디언트가 설명하는 사이버 시큐리티 대응에 대해서 하는 세션을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오셔서 참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RSA 컨퍼런스를 참가를 계획하시거나 주변에서 가실 계획이 있다면 저희 맨디언트 팀 영업 또는 기술, 마케팅 어디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작년에 저희가 담아온 영상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고요. 저는 RSA 컨퍼런스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